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충북도민중앙회 출향인 특강이 열렸습니다. 하나, 10만원 기부 수선을 사회통제. 둘, 기부금의 30%에 한해 단밀품. 셋, 모아진 기부금으로 충북발전에 기여. 충청북도에 기부하고 싶다면 하나, 고향사랑 이름. 둘, 전국 NH 능력 방문. 사랑, 행복, 뽀뽀. 내 고향을 사랑한다면 고향사랑 기부제. 마을에 제일 상대적인 나 있으신데 내가 필요할 때 말을 불러줘 언제든 달려갈게. 중부 내륙발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네, 기념 촬영 하신 후에 한 번 더 할까요? 중부 내륙발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자, 다음은 김정구 충북도민회장님께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님께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모든 회원님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꺼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도민회원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일 날 충북도지사에 취임해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고 있는 우리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우리 출향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작년 11월에 국회 부의장에 취임을 해가지고 명실공히 확고하게 충청의 지도자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 정우택 부의장님 참석하셨고, 또 아주 성실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로 작년에 우리 충북도민회 중앙회에서 행안부 장관의 천고한 바도 있는 우리 충주 출신의 삼선 이종도 의원님 감사드리고, 또 제가 10년 20년을 지켜보니까 참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친화력에서는 따라갈 사람이 없는 보은옥천 용동 계산의 우리 박덕흠 의원님은 지역구를 넘어서서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특유의 그 부지런함으로 아주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제천시장을 우리 역임하신 엄태영 의원님은 아주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제천 단양을 위해서, 그리고 소속된 국민의힘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아주 동분사주하고 있어서 보기가 아주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부내륙 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웃 우리 충남도민회의 우리 이명범 중앙회장님과 우리 명인식 상임부회장님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웃 충남도민회 회장님과 부회장님한테 우리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직전에 우리 중부내륙 지원법의 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저한테 누차 밝혔던, 또 발의자이기도 한 민주당 부평구갑의 이성만 의원님이 다녀가셨고, 또 금천구의 최기상 의원님도 행안 의원님도 다녀가셨고, 천안이 지역구인 문진석 의원님도 다녀왔습니다. 이 세 분께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충청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 국토의 중심지인 우리 충청은 행정수도가 있고, 또 인구수에서도 충청의 인구가 호남을 추월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걸맞게 우리 충북인들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는 길에서 중심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선결 조건으로 우선 우리 충북의 최대 현안인 중부내륙 지원법의 제정이 금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줘야 됩니다. 충북도민의 중앙에도 최근에 대통령실도 방문하고 국회, 정부, 시민사회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중부내륙 지원법 제정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내륙 지원법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고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속에서 국회가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도민의중앙회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우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우리 중부내륙 지원법의 원안이 문구 하나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는 자리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중부내륙 지원법의 제정 필요성을 출향인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김영환 도의사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김영환 도의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충북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여러분들이 정파에 관계없이 확실하게 공감을 해가지고 같이 지원해서 이 충북도정의 성공에 가장 기폭제가 되는 것이 우리 출향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정우택 부의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공사다망하실 텐데 우리 국회 대회실에 모여서 우리 충북도가 잘 되기를, 또 우리 충북도의 기계를 펼치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중부내륙 특별법 이것이 지난해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김영환 지사가 취임을 하시고서 충북이 한번 새로운 도약의 발전을 기회를 뭐를 갖고 모멘텀을 만들 건가, 아마 고민 끝에 이 특별법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지금 발의가 됐고, 덤태기를 제가 써서 대표 발의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강원 특별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강원도 최근에 또 전북도 특별법을 만들었죠. 근데 이것은 강원 특별법만 해도 만들어서 통과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 충청도가 한창 느려요 이래도 요번에 1년 만에 한번 통과 시켜보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대선 때 윤석열 후보님 오셔서 충북이 이렇게 단단하게 뭉칠 줄 몰랐다니 깜짝 놀랐는데, 다른 도민의 보다도 우리 충청북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게끔 만든 그런 구심점 역할을 우리 김정구 회장님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는 늘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충주댐, 대청댐 가지고 서울이나 충청북도 외에 우리가 3천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각종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가는 치꼬리만큼 지원금 주고 나머지는 이 식수로 쓰고 있으니까 아주 꽉 묶어 놓습니다. 어떤 행위도 못하게 그 주변을 꽉 묶어 가지고 관광개발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왜 우린 이렇게 희생만 당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가 퍼주고 있는데 이런 걸 왜 인정을 못 받고 있느냐 해서 우선 첫 단계로 이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그것도 좀 겸손하게 해서 충청북도 발전 특별법이 아니고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충청북도만 발전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같이 어울려서 발전하자, 이런 특별법을
제시를 하신 겁니다. 저는 보은하면 대추, 영동하면 와인, 옥천하면 묘목, 계산하면 절연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충북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제 충청도를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충북 화이팅으로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크게 화이팅 해주십시오. 충북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중심, 또 한반도의 배꼽, 제천난양 지시 엄태영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3대 국립공원에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천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30분 거리에 월악산 군인공원, 또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소백산 군인공원, 또 북서쪽에 치악산 군인공원, 360도에 뺑 둘러싸여 있어서 어디고 죄를 넘지 않고는 제천을 못 빠져나가는 그런 지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의병 활동을 제천에서 처음 시작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리장성같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천은 그런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떤 규제와 피해를 많이 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충주댐이 생기면서 청풍호와 단양호를 또 저희 지역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호수라고 저희가 늘 자랑합니다. 언제 한번 새봄에 한번 벚꽃 필 때 또 한번 와보세요. 배를 타도 아름답고 케이블카를 타도 아름답고, 그리고 거기에 또 중심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강 수계를 늘 조절하는 그런 홍수 방지의 역할도 하는 댐이고, 또한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다목적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은 앞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피해와 규제와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토위로 이종배 의원님하고 저하고 맞바꿔가지고 저희 지역의 철도 문제, 도로 문제를 좀 합당해 볼까. 또 제천 괴산고속도로도 박덕흠 의원님과 같이 동시 공약했듯이 이번에 국토부에 좀 점을 찍어 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민의 중앙회 회장 이명범입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김정구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충남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참석한 것 같아서 좀 열세인 것 같습니다만, 틀림없이 저희들은 충남도민회 회장을 대표해서 우리가 중부 내륙 발전, 소속한 재정 촉구를 위해서 저 충남 회장으로서 우리 충남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4번 했습니다. 10수년 이 국회에 있었는데 충북 향후에 또 도지사 초청 강연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일인데 날씨도 쌀쌀하신데 이렇게 와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정구 회장님과 그리고 우리 향후 여러분께 고개 숙여 인사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가서 결단을 내고 와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왔습니다. 세종시에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만, 해양수산부가 1년에 전국의 지방자치체에 내려주는 예산이 6조 4천억입니다. 해양수산부 예산 6조 4천억 가운데 우리 충청북도에 배당되는 예산이 55억입니다. 0.08%밖에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바다가 없으므로 해양수산부 예산이 없습니다. 내수면에서 고기 좀 잡아먹으라고 55억을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60년 동안 계속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 지사, 바다가 없으니 바다가 없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기업하는 분들은 바다가 없는 도에서 기업을 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60년 동안 수조 원의 수백조의 돈이 예산이 편성될 때 충청북도에는 단 한 푼도 배당되지 않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거 우리 숙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동감하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충청북도입니까? 만약 우리가 충청북도라면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에서 부산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충청북도라면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그 다음에 경상, 전라북도, 전라남도 거쳐서 목포 가야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남단에 고개가 3개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는 중령입니다. 단양에 있는 중령, 대나무 죽장. 또 하나는 조령입니다. 문경세제라고 하는 조령입니다. 또 하나는 충풍령입니다. 이것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령, 이 고래의 남쪽을 가리켜서 영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어디입니까? 영북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는 영북에 있고 경상북도는 영남에 있습니다. 만약 백두대간만 우리가 걷어내고 보면 우리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부 내륙 고속 이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주체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와 그리고 강원도에서 백두대간을 경계로 해서 춘천 원주와 그리고 저쪽 전주를 포괄하는 이것이 중부 내륙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청북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한 저 길을 타고 115년 동안을 다니게 되었나 하는 말입니다. 15년 전에 이 길이 뚫렸습니다. 마산에서 이천으로 가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내비게이션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최단 시간,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실시간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는 동탄 안성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기차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청주공항까지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김천이라는 곳에서 경부선이 빠지고 중부선이 내려갑니다. 만약에 이 청주공항에서 김천을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이가 빠져있는 미스링크, 이가 빠져있는 고기만 빠져있으니까 고기만 연결하면 되는데 고기만 연결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선생님들이 전부 그 길로 가라고 말할 것이다 말입니다. 서울역 갈 때는 청주를 거쳐서 서울로 가고 저 수서로 갈 때는 충주를 거쳐서 서울로 가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청주공항에서 김천까지 저 길은 제가 선을 그어 놓고 가겠습니다. 저걸 그어 놓으면 공사비는 공짜입니다. 왜냐? 민자로 하게 되면 저 현대건설부터 저 3군에 있는 건설회사까지 저 길을 뚫겠다고 나서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저 길을 뚫게 되면 경부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전부 청주 톨게이트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서울 가는 길은 한쪽으로는 충주로 가고 한쪽으로는 청주로 가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절에 주풍령은 221m의 높이를 갖고 있었고 중령은 1000m가 넘는 그런 줄령이었습니다. 문경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식민지 수탈을 위해서 주풍령을 돌아서 간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그 길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경을 뚫는 것이 다른 평지를 뚫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훨씬 쉽고 훨씬 민원이 없고, 그렇게 해서 그 문경세제에 도룡령만 안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 문경세제가 뚫렸습니다. SK건설이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경세제 이후에 계산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계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계산 연풍역, 그것도 신연풍역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신연풍역을 공사를 다 맞춰놨단 말입니다. 그 위에 수안보역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수안보 위에 충주에 살미역이 생기고 그 위에 충주역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만세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계신 두 선생님들께서 빨리 충청북도로 이사를 오고 땅을 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충청북도가 이 나라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7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투자가 32조가 들어왔습니다. 시도지사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 전라북도도 이번에 새만금에 3조 4천억의 돈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는 32조이기 때문에 1등입니다. 그래서 김용환이 저 기업 프렌들리한 도지사가 나오고 똑똑한 도지사가 나왔으니까 충청북도에 가서 투자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여기다 돈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잘해서 32조가 온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가 자리를 잘 잡아서, 털을 잘 잡아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어서, 물류의 중심에 있어서, 교통의 중심에 있어서, 산업의 중심에 있어서, 정보의 중심에 있어서, 관광의 중심에 있어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할 곳이다 생각한 기업들이 여기다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 쿠팡이 여기다 물류창고를 차립니까? 왜 CJ가 여기다 물류창고를 차립니까? 왜 여기다가 LG가 물류창고를 차립니까? 왜 지금 전기자동차의 세계적인 기업이 왜 충청북도를 5개 중에 하나로 여기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가 어디에 있나? 100이면 100이 물어보면은 다 소양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양강 처녀가 노래가 히트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양강은 물그릇이 제일 큽니다. 물그릇이. 그런데 물그릇이 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을 쓰지 않으면 물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사용하는 양, 용수량, 물을 매일 쓰는 양, 이것이 단연 충주호가 1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소양강은 2등도 되지 못하고 3등입니다. 소양강댐은 하루에 300만 톤의 물을 팔당으로 보내서 지금 우리 수도권의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호는 748만 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호는 356만 톤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단연 1등, 2등입니다. 오늘 여기 조금 이따 저녁 때 먹는 물, 우리가 밥 지을 때 쓰는 물의 70%는 충주에서 온 것입니다. 충주 분들은
음식값을 좀 할인해 줘야 합니다. 생수도 우리는 할인해. 우리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30%는 팔당에서 온 것입니다.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에서 먹는 물, 전라북도 일부에서 먹는 물은 100% 대청호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지사님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뭐 한 거죠? 이게 748만 톤 가운데 우리 충주가 쓸 수 있든 충북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40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서 공장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물이 필요 없을 때 저걸 저렇게 계약해놓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무심천에 오늘 제가 20만 톤 얻어오는 거를 환경부 장관하고 오늘 합의하고 올라왔습니다. 물이 없는데 수질이 어떻게 개선됩니까? 미호강에 물이 없는데 오폐수 때문에 미호강이 그게 더러워집니까? 그걸 아무리 깨끗이 해도 미호강에 물이 저렇게 강바닥에 드러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미호강을 아름다운 치수 공간을 만든단 말입니까? 지금 무심천을 저렇게 물이 저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물이 356만 톤 가운데 60만 톤밖에 못 쓰는데 내가 돈을 주고라도 가져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댐에 가서 좀 머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좀 가서 들어눕겠다고 그랬습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용담댐, 이 댐이 이게 우리 댐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숙맥들이 이 지금 용담댐이 우리 댐이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왜 용담댐이 우리 댐입니까? 용담댐은 지난 1000년 동안 보은옥천 영동분들이 먹던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리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저걸 용담에다 댐을 만들어서 새만금으로 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숙맥들은 그게 우리 물이니까 우리 그 가져가려면 돈을 내고 가져가라든지 조금 달라든지 그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저 용담댐에서 15만 톤만 가져오면 우리는 보은에 반도체 공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도지사라고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숙맥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도지사 해먹는데 무슨 뭐 평생 뭐 제 무슨 운명을 걷고 태우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도지사를 뽑은 이상 여기서는 한치도 물러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앞으로 싸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깜방에도 가본 사람이 없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목이 날아갈 지경이 돼서 국민들의 친일 그런 감정 때문에 일본하고 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저런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내 도지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욕도 안 얻어먹는데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올바른 일이다. 이것이 친일이라면 나는 시인파다. 그렇게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제 정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신 있고 용기 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에 초등학교도 문학회도 못 가보셔가지고 어머니하고 그렇게 무학자셨는데 저를 앉혀놓고 맨날 하신 얘기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어디 가서 나서지 말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했습니다. 사서삼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지는 게 이기다는 거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도 안 나오고 최근에 찾았단 말입니다. 아버님 말이 그게 어디 있는지를 최근담에 나오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노자의 부쟁이라는 말이 그런 것과 비슷한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억울하지만 일본 놈들이 저걸 그렇게 참여를 안 하고 반성을 안 하고 사과를 안 하고 돈을 안 내놓지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문제를 저지른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 놓고 수습도 못하고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충청북도 도지사가 그래 우리는 충청북도는 물만 찾아먹으면 됩니까? 길만 찾아먹으면 됩니까? 우리도 애국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일본 놈들이 반성 안 하는 건 그놈들 책임이지 우리가 그놈들한테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우리는 당당하게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청주공항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집니까? 거기에 F-35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F-35가 먼저 가서 저기를 때리느냐 아니면 저놈들이 먼저 쏘느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승패가. 근데 핵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걸 패트리어트만 갖고 막을 수 있습니까? 한미일 공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미국이 오키나와에서 저 본토에서 아니 저 괌에서 비행기 날라오는 동안에 전쟁 다 끝납니다. 어디서 병참이 이루어지는가? 일본의 5개의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기지에서 폭격기가 뜨고 그리고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저 안보가 어려운 절체절명의 핵이 없었을 때와 핵이 있었을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 돈 주는 거를 일본 놈들이 기업 돈을 줘서 우리가 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보가 깨지면 결국은 우리의 생존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청주가 무너지는 상황인데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충청북도도 중요하고 김영환도 중요하고 도지사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중요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청주공항입니다. 야, 이거 청주공항 우리는 지금 바다는 없으니까 공항이 있어서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공항이 활주로가 2개인데 우리 거는 0.5개고 공군이 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항에는 화물기가 한 대도 못 뜹니다. 보잉 7472 보잉기 전복기가 떠야 되는데 그래야 전복기 밑에 있는 카고에 화물을 싣고 나갈 수가 있는데 보잉 747이 뜰 수가 없습니다. 활주로가 짧아서. 저게 무슨 공항입니까? 저게 지금 제주도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이 없고 화물기가 없고 747이 못 두고 그래서 저기 가서 내가 좀 들어눕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F-35 물러가라 소리를 우리 충청북도 이 숙맥들은 못합니다. 그러면은 공항을 2,400m 활주로를 3,200m로 늘려라. 만약 그것이 어려우면 지금 F-35가 지금 20대가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활주로 맞게 공항터미널 바깥에다가 우리가 활주로 하나 더 놓자. 이 얘기 못합니까? 5월 꽃피는 5월에 제가 날짜를 정해드리면은 시간 내서 한번 오시겠습니까? 네. 충청도의 대청호 청남대가 청와대의 10배입니다. 면적이 10배입니다. 그리고 대청호가 평수가 2,200만 평입니다. 청남대에서 바라다 보면은 저 옥천 끝에까지가 직선으로 74km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남대에 아침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남대에 밥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남대의 호수를 위에서 내려다본 사람이 전 국민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잤어야 아침을 보지. 잤어야 밤을 보지. 전망대가 있어야지 그걸 보지. 청남대에 대통령 주무시던 침대 2개만 빼놓고는 다 개방합니다. 이제 거기 와서 우리 충청도 분들이 살 때는 잘 주무실 때는 하루에 10만 원. 다른 데 분이 와서 주무실 때는 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남대를 여러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 김영환이 저거 왜 우리는 그때 그 생각을 못했지? 저는 이상한 놈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을 쌓으면 망합니다. 소백산에서 축제를 하는데 경상도하고 우리하고 돈을 누가 많이 내느냐 싸웁니다. 단양시장에. 아, 단양 교수님 그냥 양보하십시오. 제가 돈 다 드리겠어요. 우리는 성을 쌓으면 안 됩니다. 길을 내야 합니다. 영주하고 단양하고 서로 교류하면은 영주 사람이 단양 오지 단양 사람이 영주 가겠습니까? 그런 계산이 다 딸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주시가 생기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만든 산업장려관이라는 곳인데 어르신들은 다 옛날에 기억나실 겁니다. 저기 본정통에 그 도청 귀퉁이에 있는데 이걸 가는 날 보니까 이게 채창살로 이걸 다 막아놨습니다. 막아놓고 문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 그래서 채상사를 뜯어냈습니다. 제가 젊어서 감옥살이를 해가지고 채상사를 싫어합니다. 저거 다 뜯어냈습니다. 제 집무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집무실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결제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하고. 근데 이렇게 생겨 있었습니다. 우리 집무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이 와서 회의하면 되지 내가 집무실 저렇게 늦게 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집에서 걸어 다닙니다. 1시간 동안 걸어서 차 안 타고 걸어 다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바쁘지 않은 날만 겁니다. 또 관사 반납했습니다. 아니 이시영 시장님 쓰던 아파트 내가 들어가서 쾌쾌한데 뭐 거기서 살 일이 있습니까? 반납하고 월세 삽니다.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관사 반납하고 떳떳하게 삽니다. 주말에는 부산 가서 농사 짓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요 들어가는데 요 배너 걸렸어. 여기 다 김영환 잘났다 그거 아닙니까? 엄청나. 싹 치웠더니 이렇게 깨끗한 데가 나왔습니다. 와서 잔디밭에 와서 음악 듣고 공연 보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벼룩시장 만들어서 거기 못난이 농산물도 파는데 그런 거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외국의 사례고요. 또 이겁니다. 프랑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스웨덴, 독일 30만 원 18세까지 줍니다. 호주는 지금 13세까지 격주로 18만 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는 것은 부모가 낳지만은 애를 기르는 것은 최저한 것 학비, 교육비는 전부 국가가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러면 없어집니다. 2050년도에 인구가 2천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충청북도만이 1,000만 원 드립니다.